이제는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저변들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 같은 투기적인 자산으로서의 접근, 투기적인 방법으로는 좋은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이렇게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자,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10월달을 보내야 할 텐데요. 자, 추석 마지막 영상으로 이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우리 크롱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은 주로 메이저 알트코인에 집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이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해서 중요한 코인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변곡점들이 어떻게 포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곱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비트마인 이사회의 의장이죠. 톰 리라고 하는 인물이 월가가 지금 실물 세계를 디지털화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가가 실제 이 실물 세계에 있는 자본을 블록체인 위로 하나씩 올리고 있는 국면들, 즉 전 세계의 자본과 금융과 통화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진출은 이더리움의 슈퍼사이클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변화의 중심에서 알트코인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코인이 뭔지 생각해 봤더니 본인은 이더리움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이 변화의 여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안에 다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4년, 8년, 10년을 두고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DAT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DAT는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의 약자이죠. 즉, 암호화폐 자산을 재무전략 관점에서 상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 전략을 가지고서 상장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투자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기관 단위에서의 채택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까지도 확연하게 확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분기를 한번 복귀해 봤을 때,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전략으로 가져가는 회사들이 줄을 이뤘다면은 지난 3분기부터는 이더리움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솔라나와 BNB, 하이퍼리퀴드, 수이 같은 회사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저리 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이제는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저변들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거 같은 투기적인 자산으로서의 접근, 투기적인 방법으로는 좋은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펀더멘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펀더멘털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더리움의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홀더들의 보유 물량,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펀더멘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꾸준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산의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털이 꾸준히 증가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펀더멘털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진입 포인트입니다. 저희 유튜브 같이 관리해 주시는 담당 매니저분께서 제가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펀더멘털이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펀더멘털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수 있지만 이 구간에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도 좋은 미실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구간에 진입을 했고 단기적으로 160% 이상의 미실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탈 기반으로 봤을 때 중요한 변곡점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판테라 캐피탈에서 솔라나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솔라나가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솔라나의 강점이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솔라나의 강점은 기술에 있고 사용자 채택에 있고 경제적인 생산성과 실제 통합 전반에 걸쳐서 펀더멘털이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장표에서는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을 현재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솔라나는 각자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비트코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확고한 정체성이죠.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든든한 대체 자산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의 채택과 국가적인 채택에서 그 기반들이 강해지고 있죠.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은 뭘까요? 이더리움은 스스로를 월드 레저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 세계 모든 경제 정보들을 본인들의 네트워크 공공 원장에 올릴 수 있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공용 원장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월드 레저라고 부릅니다. 그럼 솔라나는 뭘까요? 디센트럴라이즈드 나스닥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을 변혁시키겠다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금융시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기조들에 맞게 각자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판테라 캐피탈 보고서 한 장만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솔라나 블록체인의 사용성이 다른 모든 블록체인을 압도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 트랜잭션이나 활성 사용자 수에서는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다른 체인을 다 합쳐도 솔라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솔라나 블록체인 사용성은 100배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격 10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라나의 블록체인 사용성입니다. 그만큼 더 보편적인 사용성들을 가지고서 탈중앙화 나스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거기다가 재무전략 관점에서 꾸준히 솔라나를 매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관점과 비슷합니다. 많은 토큰들 중에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출시되는 토큰이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다른 체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코인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코인들, 디파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혁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리플까지만 살펴보고 나서 중요한 디파이 코인들에 대한 관점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는 다른 체인입니다. 기본적으로 B2B 기반으로 해서 규제 친화적인 관점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관 단위의 채택, 기관 단위의 파트너십, 그리고 기관 단위의 사용성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너십과 더불어서 사업적인 확장, 그리고 M&A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입지가 2021년 대세 상승장 대비로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도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규제 친화적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규제에 대한 이슈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근본적인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에 덧붙여서 또 강조드렸던 부분들이죠.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RLUSD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오프체인 관점과 온체인 관점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석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메이저 알트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포트폴리오 관점 말씀드리면서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핵심 자산으로 들어가는 코인이 아니라 위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위성 자산은 크게 나누었을 때 메이저 레이어 1과 디파이, 그리고 AI,
민코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게이밍 같은 코인들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더 세부적인 분류들이 가능하겠죠. 가령 디파이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고 유동성 스테이킹이 될 수 있고 유동성 리스테이킹이 될 수도 있고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 디파이 프로토콜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위성자산 분류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톰리가 얘기를 했듯이 월가의 인프라들이 이제는 블록체인으로 넘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포착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향후의 금융과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바로 온체인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선호할 수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면은 대출 분야를 들 수 있겠죠.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분야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디파이 분야 대비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더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대장 종목은 에이브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2021년도에는 10%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73%, 더 정확하게 73.8%를 현재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가져가고 있고요. TVL과 매출, 시장 점유율, 차입 규모 같은 여러 지표에서도 에이브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주당 50만에서 100만 달러 또는 그에 가까운 수준에서 꾸준하게 바이백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에이브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토큰 가치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코인들을 좀 안정적인 디파이 코인으로 본다면은 디파이 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더 성장세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몇 가지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 어떤 구간에서 크게 급등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프로토콜일까요? 첫 번째 살펴볼 코인은 USD라고 되어 있죠. USD 공급량이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테나와 관련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TVL이 여기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피터 랜드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실업 USDC와 USDT가 급증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메이플 파이낸스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USDC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이퍼 리퀴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안정적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을 한번 점검해보고 수익성 기준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이런 종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로 표시한 이 디파이 코인들은 각 중요한 섹터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가치가 있는 수익성 디파이 코인인데요.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에이브와 유니스왑 정도를 가장 안정적인 디파이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종류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저변을 확대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정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수익성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에테나를 필두로 해서 몇 가지 디파이 코인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저변을 넓힌다고 했을 때는 메이플 파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다른 코인들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코인과 RWA 기반의 디파이 코인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위험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변동성이 큰 경우에 유튜브에서 다루기 어렵다라고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은 이 코인들을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체인 시그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크롱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인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메이저 알트코인과 중요한 디파이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중요한 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타이밍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10월도 초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더 집중하면서 남은 10월과 11월을 더 멋지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